조용히 하십시오, 힌들리. 히스클리프, 정말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캐서린을 잊지 못한 건가? 아직도? 이 자리 뭐? 또 변한 힌들리! 제발 그만하게. 부탁이니 내 저택에서 그런 지저분한 말이나 듣고 싶지 않아. 소리 지르고 떼를 써서 물건을 뺏어갈 나이는 이제 지났네. 캐서린은 죽었다. 자네 말대로 얼굴 보는 것도 불쾌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곳에 왜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가 말도 없이 이곳에서 사라진 뒤 캐서린은 곧바로 내게 왔다. 우리는 부부였어. 매일매일 행복하고 충만한 날들을 보냈지. 그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날까지. 못 봐주겠군.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애도는 못할 망정. 정당한 방식이었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지. 당장 T사 법원으로 뛰어들어가도 변하는 건 없을 텐데. 씨, 이 저택에 그 후엔 주인, 결국 여기까지 왔군. 차는 먼저 들어갔으면서 결국 찾아야 할 건 저들이 찾은 모양이군. 그 일기장을 돌려주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유품을 돌려달라는 게 그리 불합리한 요청이었나. 애처롭군. 이건 어떤가? 그냥 이 저택에 벼락이 닫힐 때까지 가만히 숨어 지내면서 캐서린의 유언대로 황금가지나 챙긴 뒤 영영 떠나는 게 제일 잘해왔던 거잖아, 히스클리프. 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매질을 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개에게 물릴까봐 두려워서 캐서린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 말이야. 두 눈 뜨고 똑바로 봐. 글쎄, 내 눈엔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만, 히스클리프. 여전히 네가 보낸 그 싸구려 편지들은 소각장에 태워질 뿐이지. 쓰레기들과 함께. 뭐지? 저택을 직접적으로 건든 건 내가 아니다. 평생 공방이나 공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에드가 가문 도련님이 무슨 지식으로 저택을 개조했다고 생각하나? 난 자금만 투자했을 뿐 개조를 도맡은 집단은 따로 있었네. 한때 약지라는 조직에 속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하더군. 모른다. 난 저택이 정확히 어떻게 개조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쓰진 않았어. 형이 알면 당장이야 날 죽이려 들었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불가능하지. 하지만 우리 에드가 가문은 꽤 모아둔 돈이 많다. 첫째 형이 가문을 나가고 나서 대부분의 재산은 내 몫이 되었다. 내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것이더군. 황금가지를 구하느라 대부분 써버렸지만 네가 우리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나? 그쪽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우린 부부였어. 나는 캐서린의 남편이었고 우린 한 집에 살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래, 남편. 자네는 평생 갖지 못할 호칭이겠지. 안 그래? 그럴만도 하지. 한낱 뒷골목에서 주워온 거렁뱅이에게 어떤 이가 자신의 모든 걸 맡기겠는가? 그녀를 먼저 떠난 건 자네였지만 차라리 잘 된 일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캐서린이 먼저 너를 떠났을 거야. 틀림없이 질렸을 테니까. 뭘 말이야? 아니, 나는 말을 걸지 않았어.
그냥 힘들려에게만 중얼거린 것 뿐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웃기잖아. 저 머리 꼬라지를 봐. 옷차림은 또 어떻고. 아니야, 아니라고. 당연하지, 캐서린. 그래, 다시 또. 방금 그 일기장 내용이 보인 건가? 이전에 내가 계속 넘겼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룩에 불과했지. 왜 내게는 안 보이고 네놈에게만? 이게 나에 대한 대답인가, 캐서린? 더 이상 내게 막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군. 새로운 손님을 위한 초대를 준비 중이라고만 해두지. 내려가게. 앞으로 무엇을 보던 무엇을 겪던 다 캐서린의 뜻일 테니 모든 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군. 내 여동생 이사벨라, 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건만 이런 식으로 제외하게 되었구나. 시답잖은 편지들을 보내온 적은 있었네. 운명을 만났다느니,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느니. 하지만 내가 반대할 것이 뻔해서 소개를 시켜줄 수는 없다고. 나는 정해진 설계대로 진행할 뿐이지. 이제 네 번의 벼락이 쳤군. 벼락이 친다는 것은 축복이야.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니. 자네에게 거짓말을 했네, 히스클리프.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평생을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 같네. 계속해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겐 여전히 묵묵부답이지. 옛날에도 지금도. 그래, 캐서린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겠네. 하지만 이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마음먹은 건 전부 내 의지였어. 이유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네. 그저 부탁받은 대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 이유라. 뻔하지 않나? 캐서린을 사랑했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네. 나의 행복은 그 구걸에서부터 받아내는 적선에서 오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네를 부러워했는지 결코 모르겠지, 히스클리프. 서린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저택에 놀러와 둘이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지. 히스클리프는 왜 안 보일까? 그 애가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 물론 자네는 우리를 보기 싫어서 일부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숨은 것이겠지만,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자네의 편지들을 태운 건 내가 아니네. 오히려 편지가 있었더라면 곧바로 건네줬을 거야. 캐서린은 자네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자네가 떠난 후 캐서린은 방에만 박힌 채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버리면서 거울만을 들여다보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그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더군. 하지만 우리가 살던 저택엔 거울 같은 건 두지 않았지. 누군가 선물해준 거울이라 하더군. 그 거울에서 캐서린이 무엇을 보았길래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했을지는 직접 그 일기장에 물어보지 그러나.
내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그 해진 일기장에 자네들이 이 실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 한다면 막아야 하는 건 내 몫이네. 항상 같았지. 난 캐서린을 사랑하니 캐서린의 뜻대로 할 뿐. 그 마음에, 그 방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방의 주인이 되는 것까진 바라지 않으니 들여보내만 준다면 그저 그 문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지금까지 저택에 내리쳤던 그 모든 벼락의 소리는 캐서린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였다네. 캐서린의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벼락이 내리치는 거야. 그녀에게 그만큼 큰 아픔과 상실의 정신적 충격이 벼락과 암전으로. 벼락은 캐서린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일 테지. 아무도 남지 않았군. 난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할 거야. 이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항복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게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끝일 거야. 항상 말해왔던 것처럼 후회는 없어. 그저 우리가 같은 속도로 걷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이 항상 더 빨랐을 뿐이지. 그래도 난 당신의 뒷모습을 보는 것조차 벅차오르도록 좋더군. 그럼에도 캐서린,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나로 인해 슬퍼했으면 좋겠어. 아, 들었는가? 마침내 벼락이 쳤어. 나로 인해 캐서린이 아파한 거야. 아, 캐서린. 그러니 이제 적절한 때라는 거지. 나를 그대 방 안으로 데려가 줄 수 없어도 괜찮아. 그대를 기다리며 그 벽 속에 갇혀 있겠어.